자, 이달의 달달한 10분 출발합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하고 중소형주 코스닥은 조금 둔화되는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탑10 확인할게요. 자, 일단 지금 한국과 미국이 조선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철강주가 강합니다. 1등에 동양철관 자리하고요. 8위 넥스틸, 10위에 하이스틸 자리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앞서 보셨듯이 오늘 10% 급등하면서 신고가 행진이고요. 사이닉 솔루션 어제 상장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 20%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 각각 4등, 5등 차지하고요. 삼육물산도 우리 조회 시간에 한번 포지션 챙겼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1등 동양철관부터 보겠습니다. LNG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철강주가 급등하기는 하는데 항상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어떻게 해석할지 포지션 잡아주세요. 네, 소수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가스나 석유 수송용 강관 공급업체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보다 지난 4월에 그 초유의 거래 중단 사태로 더 유명해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일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카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본방송에서 계속해서 굿 포지션을 잡아드렸지만 현재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사의 주가가 현재 바닥 대비 3배 정도 상승을 했죠. 차트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소 포지션을 잡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양철관은 오늘 소소 포지션 잡아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삼육물산입니다. 탈플라스틱 공약과 관련해서 삼육물산이 최근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었죠.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수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친환경 포장재인 카톤팩 제조업체죠. 한국패키지, 삼양화학 등과 함께 카톤팩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해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갔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이죠. 본방송을 통해 설명드릴 때도 탈플라스틱 테마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테마이고 동사가 대장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품절주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소소 포지션을 잡아드렸지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상승 탄력이 좋은 동사를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소 탄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관련 섹터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트를 보신다면 삼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탈플라스틱 관련 대장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과거에도 상승 시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인 이 6,500원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상방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트레이딩이 가능한 관점에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 추적해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은 계속 추적이 필요하지만 이 삼육물산은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일단은 소스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자, 시장 공약 세워볼 텐데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까지 공개되면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이 될 예정이죠. 이번 한 주를 무난하게 넘기려면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런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브릭스에 대한 관세 위협으로 소폭 하락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25% 상호관세 무역 서한이 공개가 되자 낙폭을 키우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러한 서한들이 공개되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죠. 장 막판에 로이터를 통해서 EU가 아직 관세 인상 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 뉴욕 3대 지수를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던 국내 증시는 10시 30분이죠. 중국 증시의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관세 압박에도 견조한 이유는 25%에 대한 관세 서한이 공개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심리가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상호관세가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즉 이번 관세 서한도 협상용일 뿐 시장은 여전히 관세를 탁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일부 현금 비중만 조절하는 강세장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종목별로도 하나씩 대응 방법 체크해 볼게요. 6월 4일 미트박스입니다. 저희 바로 어제 AS 주시면서 강력하게 홀딩 의견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장중 20% 가까운 쇼팅 뽐내면서 현재까지 상승률 1%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시원하게 달성 성공했고 지금 관세 때문에 관련 협상카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축산 유통 플랫폼이라서 소고기 이 수입 규제가 철회된다면 앞으로 수입에 대한 유통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 지금 작용되고 있거든요. 더 가져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이상 원령 제한 이슈, 관세 협상 기대감과 맞물려서 미트박스, 소고기 관련주 동사를 주목해보자라고 본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만큼 시장에서 관세 협상과 맞물려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축산유통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슈라든가 또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획득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비 쿠폰이 거래업체 대부분이 이제 소비 쿠폰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방송에서 계속해서 AS를 해드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시자라는 전략도 계속해서 제시해드렸죠. 제가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그 이상 17,18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세를 줬고요.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힘든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금일 목표가 돌파하면서 달달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미트박스 어제 AS 주시고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조정 시에는 접근 가능하지만 현재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저희 4월 23일 공략주 에코플라스틱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최근에 3,600원 지지하면 계속 좀 바라보자라고 언급 주셨는데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저희 이미 목표가 달성은 성공했는데 조금 더 추가 수익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탈플라스틱 관련주는 제가 조금 전에도 삼육물산과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대통령이 또 플라스틱 관련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또 그에 대한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되겠죠.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바닥권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온 상태에서 장기 이평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장기 이평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면 좀 더 강한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600원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다시 관심 가질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흐름 기대할게요. 자, 달달한 공략주 공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리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사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주요 주주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신주 인수나 전환 사채 등을 통해서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올해 1분기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 56조 원이었죠. 작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활성화 시 또 동사가 수혜주로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일정을 좀 본다라면 미국 하원이 오는 14일에서 18일 크립토 위크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지니엑스 액트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집중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목표가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11,2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개최되는 미국의 크립토 위크 일정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기술투자 오늘 공략주로 선정 주셨고요. 목표주가 11,200원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